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앞서서도 경제 수탈 미국의 이제 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쇠사슬 체포까지 감행하면서 우리나라를 뜯어먹으려고 한 이 비열한 인질극을 벌인 미국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미국을 위해서 핵 전쟁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15일부터 닷새간 한미일 연합 훈련이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본 전역에서 미국과 일본의 연합 훈련 레졸루트 드래곤이라는 훈련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프리덤 엣지 한미일 연합 훈련, 아이언 메이스 한미 훈련, 레졸루트 드래곤 미일 연합 훈련 이렇게 세 가지의 대북 대중 적대 훈련이 각각 따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동북아에서 전쟁의 긴장도가 군사적 충돌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이 훈련의 각각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프리덤 엣지 훈련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때 처음 도입된 훈련이죠. 네. 올해로 지금 세 번째 프리덤 엣지 훈련을 맞이하는데요. 이 프리덤 엣지 훈련 계획을 미군의 태평양 사령부가 발표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1도련선 내의 전투 신뢰성이 있는 전력을 강화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억지력을 제고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저희 같이 봤던 것 같은데 PPT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네, 1도련선이 지금 이런 도련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을 겨냥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겨냥한 도련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덤 엣지 훈련을 앞두고 이 1도련선을 언급한 것 자체가 지금 한미일 군사 협력이 군사 훈련이 대중 적대, 대중 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걸 명확히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북 억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대중국을 전제로 한 전쟁 훈련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대중 억제를 하면서 대북 억제도 같이. 기본적으로 같이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아이언 메이스라고 하는 한미 연합 훈련인데요. 네네네. 이 아이언 메이스 훈련은 아예 언급을 할 때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을 겨냥하는 훈련이고요. 내용은 미국의 핵 전력이랑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때 합의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의 일환으로 이 훈련은 역시나 3회차 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때 하던 훈련을 그대로 그냥 받아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언 메이스 훈련이 윤석열 1, 2차 때보다 참가 부대랑 관계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양국의 합참, 전략사령부 중심의 훈련이었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도 참여하는 등 훈련 규모가 대규모로 확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겨냥해서 핵전쟁 시나리오를 가지고 벌이는 이 적대적인 훈련이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레졸루트 드래곤 미일 연합 훈련인데요. 이게 11일부터 시작이 돼서 2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김재영님 왜 웃으셨죠? 아니 이름이 레졸루트 드래곤 들을 때마다 웃기네. 단호한 용이더라고요. 아 레졸루트가 단호한이야? 네. 네. 단호한 용. 단호한 용. 단용 미쳐버려, 정말. 훈련. 네, 그래서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됐는데 네. 이 훈련에 일본의 육상자위대가 14,000명, 미군이 5,000명이 참여해서 와 자위대도 들어오는구나. 역대 최대 규모 훈련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본 본토에서 진행되는 미일 연합 훈련이고요. 네. 근데 이 훈련에 이제 인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중국의 베이징을 사거리에 둘 수 있는 미국의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이 이번 훈련에 최초로 배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배치되는 게 최초라는 거예요.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의 강도가 매우 올라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세 가지 훈련이 동시에 전개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지휘 아래 일본의 무장력과 군사력은 점점 강화가 되고 네. 한국은 거기에 최전방 발진 기지, 전진 기지로 전락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핵전쟁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그걸 연습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핵 전쟁과 핵 전력과 우리나라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영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미국의 핵
그 구상, 네. 핵 전략 패권에 완전히 종속되고 예속되는 그쵸. 군사 훈련인 겁니다. 말이 표현이 통합 운영인 거지 그냥 총알바지가 되는 건데 아니 윤석열 정부 때는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국민주권 정부라고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 오히려 지금 이런 훈련들이 더 이렇게 증강돼서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얘기를 어디서 안 해주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정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네.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 미국의 전쟁 체제에 계속 예속되고 종속될수록 평화는 멀어지고 핵전쟁은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핵전쟁을 상정한 이 군사 훈련을 연일 이렇게 진행하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대화가 가능하고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냥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좀 위험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한국에 전시작전 지휘권이 없잖아요. 그쵸. 이 전시작전 지휘권을 전쟁이 발발하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주한미군 사령관은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트럼프의 지휘를 받죠. 전쟁 미치광이 아. 트럼프의 지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가 국방부 이름도 전쟁부로 바꿨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소나기에 네. 우리 국민의 생명이 우리 나라의 안보와 안전이 달려 있게 되는 거죠. 야. 그리고 저는 저 네.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관세 협상하면서 수틀리면은 트럼프가 이런 연합훈련 하면서 전쟁 위기를 오히려 높이는 거를 어떤 카드로 쓸 수 있다. 그럴 네, 수 이런 걸로 있지. 협박하고 압박하려고 할 수 있죠. 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압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놓고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군국주의적 야욕이나 전쟁 국가로서의 팽창 욕심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욕심이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싶어서 무장할 거야. 전쟁 국가로 우리를 만들어줘. 이런 국가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족의 분단이라고 하는 현실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아픔인 거고 네.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이런 훈련에 계속 종속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일단은 지금 북중러가 뭐 러시아까지 갈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이 훈련만 보면은 핵보유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 훈련을 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강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은 그리고 러시아는 핵 보유국이고 네. 그 핵을 굉장히 다양하게 전략 무기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 사회가 철저하게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고 특히나 군사력은 그 힘을 결정짓는 가장 관건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핵무기는 그 군사력에서도 어쨌든 끝판왕이라고 그쵸. 제일 불리는 최고죠. 무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북한도 중국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위험천만한 전쟁 도박을 우리가 감수하냐는 거예요. 이제 북한이 지금 미국 본토를 겨냥한 전략 무기도 계속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최근에 화성포 20평 개발하는 문제라든지 네. 핵무력과 상용 무력을 병진해서 이제 개발하는 정책을 실시한다든지 네, 비핵화 얘기하지 마라. 우리는 계속 증강시킬 거다. 이게 북한의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고 이런 현실들을 간과하고 계속해서 북한을 상대로 하는 도발적인 이런 훈련을 감행하게 되면 한반도는 핵전쟁의 위험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건 미국의 이익일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의 안보적 이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혜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권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그냥 행사를 해야 돼. 전시작전권 빨리 받고 연합훈련 하냐 마냐는 우리나라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우리한테 득이 안 되면 그 연합훈련을 왜 합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득이 된다고 생각해야 연합훈련도 하고 네. 동맹 간의 좋은 그런 것들도 찾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미국은 이 자기 패권을 위한 전쟁 체제를 구축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자기 힘으로 구축할 능력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 선봉의 총알바지로 한국을 세우고 한국을 희생양 삼겠다는 그림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의 생존을 가지고 우리의 살 길을 걸고 미국의 전쟁 체제에 편입하는 것에 거부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노 아메리카노 네. 맞습니다. 네, 노 아메리카 노 이렇게 좀 선언을 했는데 그게 다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만이 아니라요. 네. 군사 주권, 안보 주권의 측면에서도 전쟁을 거부하고 네, 국민의 살길 생존을 모색해야 된다. 아무리 미국이 두렵다고 할지라도 핵전쟁이 나는 것보다 두렵게
않겠습니까? 아니죠. 네. 국민들이 네. 죽는 것보다 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보다 두려운 일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언더독님도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진짜 이재명 정부가 큰 결단 내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외교와 국방에서 큰 결단 내리시는 그 길이 바로 또 내란청산 또 가는 길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하나를 더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짧게만 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그 이스라엘 관련한 소식을 좀 전하려고 해요. 저랑 너무 통했어요. 저도 이스라엘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니요. 해주시죠. 네,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완전히 점령하는 네. 네, 공세를 개시를 했습니다. 가자 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인구의 210만 명 중에 절반 가량이 지금 모여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곳인데 여기에 대한 집중 공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게 미국의 승인을 얻고 바로 직후에 이제 시작이 된 걸로 보여요. 미국의 승인을 얻었다. 네, 이야.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나라들을 못 살게 굴고 있는데 네네.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네타냐후 총리랑 회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몇 시간 뒤에 가자시티에 공세를 시작을 했어요. 허락 받았네.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중재하는 카타르도 공습을 해가지고 아랍권 국가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이에 반대하는 뭐 서명도 발표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5월달 기준으로 가자 주민 5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망한 내역을 살펴보면은 군인들이 사망을 한 게 아니라 80% 이상이 민간인이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전쟁이 아니다. 이건 이스라엘에 의한 일방적인 학살이 자행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를 해야 된다. 유엔의 결의를 다 무시하고 인종청소 정말 악마와도 같은 남의 땅을 빼앗고 대학살을 저지르고 있는데 왜 국제사회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친 게 제가 최근에 본 사진이 있는데 찰리 커크 있잖아요. 저희 앞에 소개해드린 찰리 커크를 이스라엘 병사가 추모한다고 카타르에 공습할 미사일에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글을 적고 그걸 카타르에 미사일로 쐈다는 거야. 그걸 사진을 웃으면서 찍고 있어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정말 미쳤어요, 분노스럽습니다. 진짜. 네. 그런 찰리 커크를 대한민국에서 영웅처럼 숭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습니까? 야, 진짜. 너무 열이 받고요. 근데 네네. 이제 미국이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용인해주고 지지 엄호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쇠사슬 체포 때도 네. 인권을 말하지만 인권 후진국, 인간의 존엄을 가장 앞장에서 말살하는 추악한 미국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에서도 그런 면모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짜 열이 받는 것은 마지막인데요. 네. 윤석열 정권 당시에 한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84억 원어치를 팔았다는 거예요. 와. 근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이스라엘에 무기 판 거 맞냐, 판매한 거 맞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런 적이 없다. 내가 알기로는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했습니다. 네. 근데 뒤로 무기를 84억 원치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고요. 이게 유엔 자료로도 또 드러난 게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나쁜 나라들한테 다 팔고 있는 거잖아요. 팔지 말아야 되는 나라들. 우크라이나도 있었죠. 네, 우크라이나에 무기도 수출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팔았죠. 야, 이거 지금 네.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무기거래 조약이라고 해서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제노사이드 공격에 쓰이는 무기는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협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완전히 위반하고 그러네요. 미국이 개입하고 미국이 판을 짜고 미국이 기획하는 모든 전쟁에 한국이 무기를 대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이 구축해 놓은 구조라는 거예요. 야, 윤석열이 구축하고 이준석이 한번 대선전에서 얘기했었죠. 병참 기지화. 이준석 아직 제명 안 됐나요? 정말. 네, 그런 그래서 얘기했었죠. 미국의 전쟁 체제에 편입되고 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군사 훈련에서도 드러나는 거고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전쟁에도 우리도 같이 가해자로 가담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